네,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다행히 시장이 또 상승 탄력을 좀 받아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우리 대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시장은 지금 생각보다 강하다. 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약보합이 끝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뒤로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했는데 특히 어제 만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만기가 끝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와 왔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밀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것을 무시하고 뒤로 하고 시장이 계속 우리나라 그 종합지수를 즉 시황을 본다면 깔끔하게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저는 여전히 제가 7월 초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앞으로 2,700선까지는 이제 상승할 수 있다. 근데 그 2,700선까지 상승하는 게 대세 상승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A파가 끝나고 A파로 하락이 멈추고 나서 근데 그 지점이 이제 3,275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파, B파, 반등 이제 파동이 이제 B파가 2,700선까지는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정말로 좀 조심해야 한다. 근데 물론 그때 가가지고 제가 그 시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먼저 항상 그런 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코스피가 2,600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2,700으로 또 상향을 하셨네요. 원래 제가 1차 목표가 2,600, 즉 121선이고요. 그다음에 최종 목표치는 2,700선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항상 우리 대장님의 돌격, 퇴각을 들어보고 있는데 오늘도 뭐 당연히 돌격 외쳐주실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돌격입니다. 한 달 넘게 돌격 좋습니다, 대장님. 전투적인 스탠스 아주 또 좋은데 한 달간 이렇게 외쳐주시면서 종합 주가지수 오늘은 2,700까지 간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일단 2,500선은 잘 지켜준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미국의 좀 경제 지표를 분석을 해보면서 앞으로 시장 방향성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표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간밤에 미국의 CPI에 더해서 PPI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둔화폭이 좀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표부터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자, 미국 이제 CPI 지수를 주식한 사람들은 거기다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저도 물론 기울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렇게 중요치 않게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증시라는 건 항상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히 소개하면 지난번에 6월달 CPI 지수가 7월 10일 날 나왔는데 9.1% 나왔어요. 충격이었죠. 근데 주가는 이제 이미 7월 초에 저점을 찍고 올라왔죠. 충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 우리가 다뤘던 문제가 환율이었잖아요. 그렇죠.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기서 예상치가 8.7이었는데 거기서 0.2를 낮춰가지고 8.5로 나왔어요. 다행이네. 그랬더니 휴 다행이다 해가지고 안심내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왜 시장에서는 휴 다행이다 했냐면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잖아요. 뭐 자이언트 스텝 혹은 더 올려버리니까 슈퍼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하니까 시장은 금리를 올리는 거 싫어하죠. 왜냐하면 시장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CPI 눈치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 CPI가 지난번에 6월 달에 정점을 9.1% 찍고 나서 이번에 8.5% 그러면 더 떨어지니까 앞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휴 다행이다. 안심이다 해서 증시가 올라가고 현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또 시장에 생각보다 또 많이 빠진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베어 마켓 레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소비자 물가가 좀 낮아졌다는 사실이 선 반영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희가 뭐 유가가 아무래도 하락한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졌던 요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가장 소비자 물가가 가장 낮아진 요인은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어요. 바로 유가, 석유값이 이번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석유값이 지금 많이 빠졌는데 6월 달만 하더라도 유가가 120달러를 거의 넘나들었었어요. 그리고 7월 달 와서는 100달러를 깨가지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90달러 이하로 떨어졌었죠. 그렇게 된다면 거의 유가가 한 15% 이상을 하락을 했죠. 그러면 유가가 떨어지면
그 유가 관련 제품들, 그러니까 석유로 인해서 많은 소비 제품이 나오는데 그 소비 제품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소비자 미국 CPI 물가 지수가 이번에 9.1에서 8.5% 떨어졌는데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과연 그 소비자 물가 떨어졌을 때 그게 우리 경제한테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는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즉 소비자 물가 떨어지니까 금리 인상폭을 낮추니까 앞으로 우리 주식엔 좋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시카고 연은 총재인 찰스 에반스가 네. 물가 상승 둔화된 게 긍정적이지만 마냥 기쁘진 않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아직도 물가가 상승 중이고 미국 물가가 되게 살인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인데 이게 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그래서 어제 시장이 또 강하게 상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연준의 스탠스나 금리 인상 기조가 우리 시장 영향에 얼마나 영향을 좀 줄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아까 계속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수를 제가 2,700까지 보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일단은 이제 파동상 A 파동이 저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파동이 왔을 때 피보나치로 계산하면 2,700선까지 보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폭을 이제 완화시키니까 안심하고 이제 다시 안심 레일로 올라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금리를 어느 순간에 계속 높이다 보면은 이제 그게 금리를 인상한 것이 경기를 둔화 압력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미국 국채 2년물하고 10년물, 그래서 그거를 장당위 금리차라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 보니까 미국 국채 2년물이 3.12,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은 2.8까지 해가지고 두 개 금리 격차가, 즉 2년물이 10년을 위로하는 그 격차가 지금 한 40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어요. 그거는 이제 조만간에 이제 미국 경기가 내년 정도 가면 이제 올해 하반기는 일단은 반등 오겠지만 내년에 가면 깊은 경기 침체까지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지표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증시가 물론 이제 2,700까지는 이제 일단은 이제 9월 말 무렵까지는 올라가겠지만 이제 분기가 바뀌는, 즉 지금은 3분기인데 분기가 바뀌는 4분기, 4분기가 10월 달이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때 할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 방향성을 알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미리 겁먹지 말고 항상 그 방향성만 알면은 또 이렇게 곧보수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9월 말까지는 2,700포인트로 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과 하락 갈피를 잡기가 조금 힘든데 중장기적으로 상승할지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일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금 시장은 이제 아마 저는 9월 말까지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종목 랠리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종목 랠리는 열심히 지금 할 필요가 있어요. 로봇 관련주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제약 바이오가 특히 이제 좋은데 그래서 9월 달까지 지금 한 달 반 남았거든요. 그래서 종목 랠리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2,700선은 조심해야 된다. 마냥 우리가 사람의 뇌라는 것은 좋다라고 학습만 하게 되면 결국은 조심해야 될 때 미리 대처를 못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변곡점이 왔을 때.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언지를 하는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으로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리뷰 저희가 오늘 들어볼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되겠습니다. 7월 29일 날 편입을 했고 지금 19%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또 멋지게 터치를 했어요.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 현대 로템이랑 손을 잡고 또 대테러 작전용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대테러 로봇 그거 아마 내가 보면 군용 로봇까지 될 것 같아요. 군용 앞으로 이제 휴전선에서는 우리 이제 사람 군인이 그 병계를 안 쓰고 아마 로봇이 쓸 수도 있는 그 시대가 올 겁니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현대 로템이 그런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 시간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요때입니다. 지금 7월 29일 날 그때 막
급등을 하기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박스권을 벗겨냈죠. 벗겨를 냈는데 그 추세가 굉장히 멋진 자리입니다. 삼각형 수렴대죠. 이렇게 삼각형 수렴대를 이제 앞에 있는 직전 저점을 돌파하면 당연히 매물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여일 정도 매물 소화하고 나서 오늘 또다시 거래량을 붙여놓고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봉으로 보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주봉을 보면은요. 주봉을 보면은 여기 앞에 있는 그 이제 요 꼬랑지 그 부분을 몸통으로 이제 보이시죠? 양봉이 몸통이죠. 거기를 뚫어놓고 다음 과정은 이제 38,000원대를 향해서 가는 그림인데 지금 이제 그 이 회사를 그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두 발로 걷는 로봇은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었어요. 네. 이제 네 발로 걷는 로봇. 이제 그것이 이제 다종 로봇이라 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가 요즘에 지금 그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5에서 6년 지나면은 우리 생산 가능 활동 인구가 한 300만 명 이상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군인 그 수급도 굉장히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는 군인 가려면 돈을 봉급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현대로톱이 준비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주가 올라가. 제가 보기에는 로봇 관련주는 계속 앞으로 우리의 한국이 새로운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9% 넘는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또 새로운 종목을 또 저희가 찾아봐야겠죠. 네. 오늘 또 돌격 지시를 내려주신 것과 함께 어떤 병사를 데리고 또 시장을 또 대응을 해봐야 될지 오늘의 공략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대장의 픽은 롯데쇼핑 되겠습니다. 롯데쇼핑 실적이 또 최근에 잘 나왔죠. 네네네. 자, 롯데쇼핑을 이 종목은 이제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2분기 실적이 호전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다음에 3분기에도 좋아질 것을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순 자산 가치 대비 절대 저평가라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 종목에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회사가 이게 눈물 젖은 빵을 많이 먹었습니다. 눈물 젖은 빵. 자, 보시면 이 주주들은 2011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 원인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온라인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쿠팡으로 대부분 다 하잖아요. 네. 심지어 저희 그 아내 같은 경우는 김치를 보내줄 때 자기가 안 담그고 우체국 온라인 들어가서 택배로 보내줍니다. 요즘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런 온라인 그 부분에 이제 앞으로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백화점을 안 가잖아요. 안 가고 하다 보니 그 백화점이나 롯데쇼핑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회사가 또 그렇지만 또 자본이 튼튼하고 전국적인 유통망이 있어가지고 이 회사도 이제는 쿠팡이나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 그 상품을 이제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충실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회사가 턴어라운드. 그동안에 적자를 많이 냈었는데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아주 드라마틱한 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약 884% 정도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또 나타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롯데시네마라고 하는 자회사를 이제 거느리고 있는데 이번에 그 매버릭 그 영화하고 한산이 상당히 지금 현재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실적 그 수치로 찍히는데 한번 거기 화면을 보시면 매출액은 계속 이제 정체되지만 꾸준하게 지금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영업이익이 2022년에는 4,706억이고요. 올해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6,098억 그리고 2024년에는 6,949억 그리고 순이익도 지금 올해는 3,445억, 내년 같은 경우 이제 2024년에는 4,725억이 전망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거기서 PBR이라는 지표가 있잖아요. 거기 수치가 0.2, 0.3으로 찍히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10만 원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10만 1,000원, 10만 500원에서 요즘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 회사의 지금 주당 순자산가치,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죠. 그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것이 주당 순자산가치예요. 근데 주당 순자산가치가 약 38만 5천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현재 10만 2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그 현재 회사를 청산하면 내가 10만 원, 2천 원에 산 주식을 38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산가치 대비 절평가 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회사가 이제 구조조정을 완성하고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되고 있다면 그때 주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동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월봉을 본다면 거의 한 10개월 정도를 여기서 강하게 매집하는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강한 이제 추가 상승. 이 회사가 참고로 지금 시가총액이 2조 9천억이거든요. 네. 연간 매출액이 16조가 넘는 15조, 16조가 되는 회사가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시가총액이 매출액 대비 저평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그러면 접근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가격 전략. 자, 매수가는 지금 10만 2천 원 정도 매수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매수가 됐다면 1차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와 더불어서 롯데쇼핑 주가의 턴어라운드도 나타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1만 원에 손절가 9만 원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 주 공략해볼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대장의 픽은요, 바로 한국정보통신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이 종목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회사가 안정된 그 영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쓰고 있는 신용카드 있죠? 네. 그게 신용카드 이 부분을 이 회사가 최초로 국내에 도입을 했습니다. 벤 사업이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에서 1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연간 매출액이 5천억이 넘는 그런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고 있고 영업이익도 200억이 넘는 회사인데, 자, 여기서 어떤 이슈가 드러났냐면, 네. 애플이 이제 우리 그 삼성페이 혹시 쓰시나요? 삼성페이 다들 쓰지 않나요? 다 써. 저는 안 쓰는데 이제 아직 보안이 취약해서 덜 믿고 앞으로 쓰려고 노력합니다. 쓰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쓰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지금 방금 쓰시는 삼성페이를 네. 애플이 국내에다 도입한답니다. 도입하는데 그거를 현대카드하고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현대카드가 부인을 하고 있죠. 네. 왜 애플은 영업을 원래 신비주의 하거든요.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한 중요한 솔루션을 한국정보통신이 제공한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주가에 이제 그래프에 나타났습니다.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지금 최근 일주일 전에 여기서 거래량이 원래 평소에 12,000주가 터졌던 게 여기서 갑자기 거래량이 1,000만 주가 터졌어요. 100배 정도 많은 거래량이 확 터진 거잖아요. 네. 가장 많은 또 거래가 터졌습니다. 즉,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다는 것은 뭔가 한국정보통신에 숨어있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각도가 크게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의 주가는 여기서 조금 횡보했다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래량과 함께 그럼 우리 한국정보통신은 어디까지 지켜보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자, 그래서 이 종목의 한국정보통신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됐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9,750원 정도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자, 목표가는 1차적으로 1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정보통신까지 다음 주 공략해볼 두 가지 종목들 들어봤고요. 또 다른 종목들의 전망도 들어봐야겠죠. 고엔스탑을 통해서 다음 주 전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가지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장 올라왔던 10가지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올라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연일 또 빨간불을 켜주고 있죠. 다만 HMM이 실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늘장 3%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G2파워 앞서서 무상증자 이슈로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 DB하이텍과 태웅로직스가 호실적을 밝히면서 DB하이텍은 5% 가깝게, 태웅로직스는 13% 넘는 또 급등세를 연출한 종목이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빌 게이츠의 방한 이슈 덕분에 2.37% 오늘장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 오랜만에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광복절 특별 사면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복권이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뭐 반도체나 배터리 쪽 투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도 또 훈풍이 불었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다음 주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특별 사면을 했죠. 이제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기에는 삼성전자는 약간의 그 좀 과거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갔는데 주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참 희한하죠. 그리고 예전에 이건희 고 이건희 회장 시절에도 이건희 회장이 또 감옥에 갈 뻔해서 주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됐다고 해서 주가가 꼭 올라갔을까? 라는 데에서는 저는 물음표를 닫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오른 이슈는 아무래도 어제 공개됐던 폴더블 폰 기대감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겠죠. 오히려 차라리 그 부분이 이제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폴더블 폰도 저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16일 날 기다리고 계셨었죠.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제가 쓰고 있는 폰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도 된다고. 그냥 허가를 받았는데. 어느 분께 허가를 받으셨는지. 있습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아마 폴더블 폰이 이제 이번에 4번째 나오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은 이 스마트폰을 4번째 폰에서 대규모 성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갤럭시 S도 이제 3번째보다 4번째에서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보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여러 가지 스펙이나 혹은 가격적인 측면도 그 정도 가격이면 좀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오히려 갤럭시 G 폴드 4 이게 아마 그런 부분이 또 작용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가 위치 자체도 현재는 쌍바닥 국면에서 올라갈 위치다. 삼성전자가 올라가야만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2,700 갈 테니까 또 그런 관점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고 의견을 드렸고 또 관련해서 5G 통신 장비들도 함께 올랐잖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6월 달쯤에 미국 업체로부터 통신 장비 수주를 따냈다라는 이슈 덕분에 이 기대감으로 다 함께 올라갔던 걸까요? 지금 오늘 그 5G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 올라갔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예전처럼 대장인 KMW는 또 안 갔는데 안 갔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큰 이슈는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오늘 조금 올랐던 통신 장비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밑에 있는 박셀바이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간암치료제 임상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다음 달에 있을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예비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11% 넘게 또 급등을 했죠. 다음 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자,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호재를 이미 지금 노출이 됐잖아요. 네, 양매도가 오늘도 나왔죠. 근데 노출이 됐는데 주가를 제가 보니까 이제 저점이 최근 한 달 반 전에 저점이 그 대략 37,000원이거든요. 지금 86,000원이죠. 주가가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따라서 이럴 때 이제 방금 결정적인 호재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 것들을 주가는 현재 저점 37,000원에서 지금 86,000원이거든요. 2배 이상 더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 호재를 가지고 매수하는 건 아니다. 이제 서서히 이익 실현하는 단계이지 매수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네, 양 매도에 윗꼬리를 조금 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는 시점이다라는 의견이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조금 유의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3위에 올라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큰 폭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면서 주가가 조금씩 또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4.19%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죠. 다음 주 의견 들어볼까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일단은 현재 그 캔들 자체가 상승세 흐름이 좋기 때문에 자, 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가 또 있죠. 자,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지금 이제 사우디에서 바닷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 담수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과거에 이제 수주를 8,700억 정도 과거에 현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우디 측에서 우리나라하고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두산중공업이 추가적으로 수주할
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저도 그런 어떤 뉴스 픽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성을 좀 있다라고 열어두면서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주가가 잘 견조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 주 또 해외 건설 수주 관련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고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네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요. 7위에 올라와 있는 현대로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앞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대테러 작전용 로봇을 개발한다라는 소식 덕분인데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비해서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다음 주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그 군사용 다족 보행 로봇, 즉 이렇게 발이 4개가 달려 있어요. 그쵸. 거기다가 이제 무기 같은 게 장착이 됐겠죠. 레이더 무기나 아니면 이렇게 간단한 이게 총을 쏠 수 있는 무기가 달려 있겠죠. 네. 그런 뉴스를 가지고 지금 현재 올라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제가 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지만 그거는 앞으로 미래에 하겠다는 거지 그게 돼가지고 현대로템의 실적의 보탬은 당장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에는 보탬이 될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마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매출액이 현대로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주력이 로봇이라기보다는 네. 철도나 그다음에 각종 무기, 방산 무기 이쪽이 주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성 뉴스는 나와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주가가 또 17,000원, 7,700원에서 26,900원까지 한 40% 정도 올랐거든요. 주가가 어느 정도 이격도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현재 로봇 이슈를 가지고 현대로템을 추가적으로 주가를 더 여기서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로 하겠지만 그 로봇 뉴스를 가지고 현대로템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가격대는 좀 조심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폴란드와 루마니아 정부를 상대로 100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세일즈를 펼친다 우리 정부가 밝혔잖아요. 네네. 그러한 방산 쪽 기대감은 없을까요, 매니저님? 지금 이제 방산의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네. 지금 실제로 폴란드 측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K9 자주포나 여러 가지 방산을 수출했거든요.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과연 푸틴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믿질 못하겠죠. 그리고 독일이 그동안에 이제 무장을 안 했었어요. 네. 미국이 그렇게 무장을 하더라도 안 했는데 드디어 독일이 자기 GDP의 2% 되는 자금을 가지고 무장을 한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이 앞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방산 관련들이 가성 대비 굉장히 뛰어나다는 성능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방산 산업은 굉장히 앞으로 유망하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로템을 우리가 계속 주시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 쪽 이슈까지 짚어드리면서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다음 주 고 의견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종목들 다음 주 전망 짚어드렸고요. 또 매니저님이 너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에 또 새로운 영상을 또 올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무료 방송 휴가를 좀 하는 바람에 대신에 제가 박병주 주식투어 너튜브를 통해서 사랑해요 셀트리온 삼형제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굉장히 올해도 사상 최고치 실적, 내년 그리고 2025년까지 계속 사상 최고치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금 현재 고점에서 절반 이상이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셀트리온 삼형제야말로 앞으로 이번 이제 9월 달까지 최고의 종목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희 투자는 대장 박병주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분은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